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네, 현재 광주와 전남 서남부를 제외한 1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광주 283mm를 최고로 담양 봉산 220, 화순북 210, 한평 202, 나주와 곡성 190mm 등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고 광주와 전남 서부는 10에서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오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천 수문을 관리하던 60대 주민이 실종됐고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로 변한 하천 주변을 경찰과 119 대원들이 수색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한평군 엄다면에서 68살 A씨가 하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하천 수문 관리자인 A씨가 호우경보에 따라 수문을 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모여든 그래서 이거 지류가 영상학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색 범위를 지금 하류 쪽으로 점점 넓혀가서 빗물이 사방에서 역류하고 도심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물이 차오른 지하도에 들어선 버스는 바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잠겨 꼼짝하지 못합니다. 저 뒤에 맨홀 뚜껑 넘쳐가지고 물이 계속 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버스는 계속 차다가 지금은 조금 빠진 상태인데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는 흙이 쓸려나가 집안이 주저앉으면서 상수도관이 부서졌고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긴급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평에서 한때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주택과 상가 등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물이 갑자기 한 1분 사이로 엄청 쏟아부어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왔거든요. 이번 비로 지금까지 접수된 광주 전남의 피해 신고는 220여 건입니다. 광주시는 지하철 공사장 주변 등 도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물건값까지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30대 직장인이 모아놓은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주소를 누르고 들어가자 상대방은 귀금속 쇼핑몰 주소를 보내며 회원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물건값을 먼저 보내고 상품 후기까지 써주면 원금의 이른바 수당까지 더해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안에 A씨는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번 정도는 환급을 해줬어요. 30만 원 주면은 31만 원 돌려줬어요. A씨는 이후 10차례에 걸쳐 물건값 3,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정의 사례금도 10건을 한꺼번에 주겠다. 약속했던 1시간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서요. 사기인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과태료 명목이라며 수천만 원을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A씨는 금융기관에 계좌 일시 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상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금을 이체한 경우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 정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 재산이었고요. 용돈들도 다 집어넣었었던 계좌였어요. 경찰은 해당 계좌와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신종 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돈을 이체하고 일정 시간 이후 상대방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기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FC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 지적사항 16건을 확인하고 2억 8천여만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광주FC 부장급 직원 A씨는 법인카드 사용 대상이 아님에도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54건의 출장비 과다 지급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위는 부당하게 쓴 업무 추진비와 과다 지급한 출장비를 회수하고 관련자들을 훈계 또는 주의 조치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최근 연향들로 입지를 발표한 새 폐기물 처리 시설에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 시장은 어제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 출연해 새로 지을 폐기물 처리 시설은 경기도 하남이나 평택시와 달리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는다며 일부에서 냄새를 걱정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또 입지 선정과 관련해 독립적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순천시장이 특정 장소를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쓸데없는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법적 분쟁이 우려돼서 실제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는데요. 전남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철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짓담한 건축물이 뼈대를 드러낸 채 방치돼 있습니다. 벌써 16년째입니다. 미관상 아주 안 좋고요. 아주 흉물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저런 건축물들이 왜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지.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 2년 이상 방치된 장기 방치 건축물. 전국적으로 280곳이 넘는데 광주 전남에도 15곳이 있습니다. 공사비를 비롯한 채무 관계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실제 철거도 할 수 있지만 방치된 건축물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때문에 실제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평군이 장기 방치 건축물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돌머리 해수욕장 어귀의 짓담한 연립주택으로 방치된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한평군은 2년 전부터 건축주에게 수차례 철거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축물을 철거해달라고 최종 통보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나 건축주가 어떤 자기들이 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의사는 없는 걸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없는 상황이고. 한평군은 방치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광주시 북구 빛골대로 첨단지구 방향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선 승용차가 뒤집혔고 두 차량의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저류지 공사를 한 골프장을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11년부터 나주 다도면에 36개 홀 규모로 운영 중이며 최근 9개월을 증설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주시는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금형과 주조, 용접 등 제조업 뿌리 기술을 갖춘 전남 지역 기업들이 탄소 중립 실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뿌리기업협회는 어제 순천에서 탄소 중립 동참 선언식을 갖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맞춰서 탄소 중립 실현과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속 부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국 정부와 인력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김영록 전남지사와 태국 노동부 장관이 만나 전남도가 추진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와 이민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일손이 부족한 조선업과 제조업, 농어업 분야에 태국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태국 정부와 외국인 관리체계 구축 등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사비를 들여서 고향인 순천 초등학교와 중고교 동창 그리고 고향마을 주민들에게 최대 1억에서 수천만 원씩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영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고향마을인 순천 운평리 주민들에게 거주 연수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 세대별로 2,600만 원에서 9천만 원의 경력금을 280여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들에게 1억 원씩, 고교 동창에게 5천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영 측은 동창과 고향 주민, 형편이 어려운 지인들에게 기부한 현금만 1,400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규모가 19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전남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경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태양광과 풍력 등 전남 지역이 강점을 보이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비롯해 농수산업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역외 유출을 줄이려면 의료와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장맛비가 매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100에서 300mm의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현재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긴 하지만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와 전남의 1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10에서 60mm, 전남 동부 지역에 30에서 80mm, 일부 많이 오는 곳은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더위와 함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40mm가 예상되니까요. 오전에 비가 그치더라도 우산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도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지만 한낮 기온 담양과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최고 기온 31도가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무안 28도, 강진과 장흥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체전선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금요일에 다시 한번 광주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8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